안녕하세요. 형법강론 11주차 수업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는 명의신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인데, 명의신탁 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건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 사이에 대내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실제 권리자가 있고, 쉽게 표현하면 타인의 명의, 등기를 빌리는 거예요. 그거를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로 부릅니다. 명의를 맡기는 것, 명의를 받는 것. 자, 그러면 명의신탁자란 명의를 믿고 맡기는 사람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내 물건, 이 부동산의 내가 주인이죠. 물건을 타인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신탁, 믿고 맡긴다. 타인 명의를 믿고 맡긴다. 위탁한다. 맡긴다는 거는 내가 주인인데 내 건데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쉽게 뭐 명의 앞에를 하면 뭐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신탁, 믿음으로 맡긴다. 내가 주인이다. 권리자다. 그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죠? 자, 수탁, 받는다. 그래서 타인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 신탁, 받는 사람은 명의를 빌려준다.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해준다. 이게 신탁이고 수탁이겠죠? 자, 그러나 우리 부동산 법률은 명의를 신탁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무효. 명의를 신탁해서 등기하는 부동산은 무효입니다. 현재 법은 무효로 명확하게 사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효란 거는 법적 권리 주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되게 이제 애매해요. 부동산을 내가 주인인데 계약서가 있고 믿고 맡겨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은 무효잖아요. 무효. 무효란 거는 처음부터 권리 문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무효기 때문에 이 주인을 누구로 볼 거냐. 주인은 실제 그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 즉, 그 부동산에 대해서 주인으로 인정된 사람.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부동산 등기 명의 신탁 약정과 믿고 맡기는 것.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수탁자는 무효인 등기 명의자로서 신탁자에게 등기 명의를 돌려줘야 된다. 다만 명의 수탁, 받는 사람은 누가 모르면 내 앞으로 등기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적으로는 적법한 소유자로 취급됩니다. 누가 볼 때는 땅 주인이 되고요. 그죠? 이자 간, 두 명 간 명의 신탁.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있어요. 실제 소유자라는 실제 권리자, 신탁자, 명의 차용자. 한 사람이죠. 신탁, 차용, 권리 뭐 한 사람입니다. 수탁자, 등기가 된 사람, 명의를 빌려준 사람. 자, 서로 A와
B간의 등기를 믿고 권리자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 지울게요. A가 B에게 명의를 신탁이죠, 신탁. 자, 명의 신탁자가 있는데 수탁자, 부동산을 믿고 맡겼는데 처분했다. 그러면 믿고 맡긴 A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하죠. 신탁이니 믿고 맡겼으니까. 믿음으로 맡겼는데 부동산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명의 수탁자가 받은 사람이 맡긴 사람에게 맡긴 사람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자, 즉 C에게 권리를 줘버려. A 허락 없이. C에게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결국 A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이런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자, 두 사람 간의 이런 직접적인 문제는 횡령죄가 성립한 걸 보았습니다. 3자 간의 명의 신탁은 뭘까요? 자,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 신탁 약정을 맺었다. 그러면 A와 B 간의 명의 신탁을 약정을 맺었습니다. 약정을 맺었어요. 신탁자가 부동산의 매도인. 자, 근데 이 부동산에 대한 매도인이 있다면 매도. 즉, 직접적으로 그러면 매도인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매도인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겠죠? 두 사람 간의 거래는 바로 횡령이 되지만 매도인이 있기 때문에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 신탁 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도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되 매매 계약이란 거는 돈을 주는 거죠. 체결하되 제3자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내가 A가 B에게 한 게 아니라 부동산의 매도인과 수탁자 간에 직접 소유권을 B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자, 이거는 A와 매도인 간의 관계를 삭제해버린 거죠. 생략한 거죠. 생략. 중간 생략한 등기형 명의신탁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B는 매도인과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직접 부동산 매매자와 직접 했기 때문에 이 매도인과의 관계이지 A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매매를 누가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이른바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매매자에게 직접 이전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이자 간의 두 사람 간의 명의 신탁은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3자 간 관계에서 명의 신탁자에 대한 수탁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계약 명의 신탁입니다.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 신탁 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부동산 소유자와 부동산에 매매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 명의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 완료한 경우입니다. 매도인이 선의이든 악의이든 상관없이 명의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해도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3자 명의는 볼게요. 3자 명의는 3자간은 횡령죄가 안 된다.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가 이른바 계약 명의 신탁 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러한 명의 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 계약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행하여졌다면 명의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3자 간의 명의 신탁은 무효다.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뜻이죠. 자, 3자의 관계. 명의 신탁을 제3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 누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로 보이기 때문에. 또 대외적으로 등기를 가졌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처분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한 3자가 제사상 피해를 볼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명의 신탁된 정중 소유의 토지를 개인 소유라고 거짓말해서 매도하고 대금을 받았다 해도 사기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정중 소유는 모두의 소유죠. 정중해서 믿고 맡긴 거잖아요. 즉 1대1 두 명 간의 거리잖아요. 그죠? 종이 맡겼으니까. 따라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나 매수죄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불법 원인 구별입니다. 단순한 위법인 정도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재물로 평가되어 이를 보관한 자가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병원에서 의약품을 선정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받는 대가로 기부분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 중 대신 급하니까 받아놨죠. 이미 소비한 경우 보관이니까 보관 책임을 다해야 되겠죠. 위 돈은 병원이 약국장에게 불법 원인 구별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여전히 반환 청구권을 가지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거를 본인이 받아서 처리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뇌물, 도박자금 등의 불법 원인 급여는 원래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재물의 보관자가 소유자가 되어 이를 처분해도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뇌물, 도박자금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안 된다. 조합장이 조합으로부터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여 달라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 조합장에게 귀속되므로 자, 그림을 그려볼까요? 조합장, 조합장이 있죠, 조합장. 자, 조합으로부터 이 공무원에게 조합으로부터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해 달라고 돈을 받았어요. 5억을 받았어, 5억. 근데 이 조합장이 보니까 공무원에게 5억을 줄 수가 없어. 안 줘버려. 혼자 꿀꺽 한 거죠. 이럴 경우에 불법 뇌물이죠, 뇌물. 뇌물을 이 소유권은 조합장에게 귀속이 됐기 때문에 뇌물로 전달하지 않고 다른 데 썼더라도 뭐한다? 횡령죄로 볼 수 없다.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횡령죄로 볼 수 없다. 불법 원인 급여에서 보관자의 불법성이 훨씬 더 큰 경우, 훨씬 불법이 커. 이런 경우에는 판례는 원래 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어 보관자가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자, 이 사례가 뭐냐면 이겁니다. 포주와 율락녀. 율락녀가 힘들게 불법적으로 화대를 받아서 포도주에게 맡깁니다. 포주가 분배하기로 하고 다 써버립니다. 나쁜 놈이죠. 재반 사정에 비추어 포주의 불법성이 율락녀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기 때문에 횡령죄로 봅니다. 처벌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려운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행동은 처벌해야 됩니다. 포주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화대 전부가 율락녀의 소유로 본 겁니다. 채권 양도입니다. 채권을 양도했다. 넘겼다. 그죠? 채권 양도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채무자의 변제 자금을 수령하여도 채무자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A가 B에게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 50억 채권이 있어, 50억. 근데 아직 안 갚았어요. B가 안 갚았어. 그래서 A가 급하니까 자기의 채권을 C에게 넘깁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는 B가 가지고 왔네, 50억을. 자, 사기란 거는 B를 속여서 받은 거죠. 원래 채권 채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경우입니다. 그 수령한 금전은 채권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기 때문에 채권 양도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한다면 A는 C에게 넘겨서 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C에게 당연히 B가 원래는 어렵고요. B가 원래는 C에게 줘야 될 거잖아요. 그죠? 채권 양도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타인 소유 처분으로서 양수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죠? 원래 C에게 50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니까 보관자로서의 지위로 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양도인이 채권 양도를 통지하기 전에 채무자 B에게 채권을 추심하여 먼저 양도를 통지하기 전에 돈을 빨리 달라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적법한 절차죠. 양도인이 받은 돈은 양수인 C의 소유에 속하고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채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C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예산을 써버린 경우 회사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항목만 유용하면 원칙적으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을 위하여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자, 회사를 위해서 회사의 격리 직원이 회사를 위해서 쓰는 거는 횡령죄가 안 된다. 왜? 내가 뭘 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나를 위해 써버리면 횡령죄가 그때 성립한다. 예산을 집행할 직책이 있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유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예산 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변론을 하고 그것이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서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서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를 위해 쓴 거는 횡령죄가 아니다. 그 뜻이죠. 첫 번째 수업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